올해 여름에 토트넘을 떠나서 미국으로 온 손흥민은 여전히 유럽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손흥민의 친정팀인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티켓 가격을 인하하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영국 매체인 스탠다드가 이 소식을 전했는데, 토트넘은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티켓의 가격을 변경했다. 토트넘의 홈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는 수천 개의 좌석이 비었다. 지난 코펜하겐전에서는 49,565명의 관중이 모였다. 좋은 자리의 좌석은 상당 부분 텅 비어 있었다라면서 토트넘이 최근 홈경기 티켓을 다 팔지도 못해서 내년 1월에 예정된 도르트문트전 티켓 가격을 미리 내렸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기사에는 직접적으로 손흥민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토트넘 전 매체인 스퍼스 익스프레스는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흥민이 떠난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한 토트넘의 매출을 암시한 건데요. 지난달 말에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가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의 매출이 뚝 떨어졌다면서 매장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했거든요. 이 매체가 현지 매장 관계자와 나눈 얘기를 보면, 솔직히 매출이 예전만 못하다. 가장 인기 있던 손흥민이 떠난 뒤 굿즈 판매금이 지난 시즌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검정색 서드 유니폼과 노란색 셔츠는 꾸준히 팔리지만 흰색 홈 유니폼 반응은 미미하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외적인 손흥민의 효과로 인해서 그동안 토트넘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유니폼 매출의 거의 절반이었다는 거죠. 작년 현지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경기날에 손흥민 유니폼이 1000장씩 팔렸다는데, 한 장에 100파운드로 계산하면 10만 파운드입니다. 네. 이런 엄청난 마케팅 및 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던 손흥민이 빠지니까 챔스 티켓도 안 팔렸다는 게 스퍼스 익스프레스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새로 지은 토트넘 홈구장은 무려 6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데, 토트넘 홈에서 열린 코펜하겐전은 49,565명, 그 전에 열린 비아레알전에서는 42,473명으로 두 경기 모두 1만석 이상이 비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한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인해서 겨우 진출한 챔스면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경기 티켓이 안 팔렸다는 건 분명 손흥민이 떠난 이유가 꽤나 클 겁니다. 그 반대급부로 LAFC가 손흥민 이적 이후에 엄청난 손흥민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걸 보면 알죠.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로 유명한 포브스는 손흥민이 합류한 LAFC의 구단 가치를 12억 5천만 달러로 평가했는데, 이건 한화로 약 1조 7,842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메시, 수아레즈, 부스케츠, 알바, 데폴 등이 다 모인 마이애미를 꺾고 북미 전체에서 1위에 등극했는데요. 전 세계로 봐도 15위에 올랐는데, 솔직히 미국 MLS가 유럽 5대 리그와 비교해서 수준이나 인기가 좀 낮다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미친 수준인 겁니다. 네. 영국 매체인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이건 웨스트햄, 뉴캐슬, 아스톤 빌라 같은 팀들보다도 더 높다고 하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의 힘이죠. 게다가 LAFC 구단의 최고 사업 책임자라는 어마어마한 직함을 가진 사람이 단독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유니콘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은 우리만의 유니콘 같은 존재고,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수익 창출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처음 몇 달 동안 경기장 안팎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추세라면 2년 내에 구단 가치는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손흥민이 있는 한 LAFC 미래가 밝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과는 정반대로 잘 나가는 LAFC를 본 한 토트넘 팬은 농담처럼 우리가 손흥민을 보내고 가장 크게 잃은 것은 골이나 공격력이 아니라 바로 돈이다 라면서 우픈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의 최정상 윙어로서 쌓아놓은 명장면이 다시 소환된 겁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코펜하겐전에서 나왔던 반더벤의 원더골이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받은 그 유명한 언리전 골과 매우 흡사하다는 게 또 유럽에서 큰 화제가 됐죠.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반더벤의 골이 엄청나다는 각종 전문가들의 소감을 전하면서
잉글랜드 국대 출신인 미드필더인 하그브리스는 지금까지 본 골 중 가장 멋지다. 반더벤은 마치 자기 앞에 수비수들이 없는 것처럼 뛰어다녔다. 강인함을 유지한 채 마무리까지 해낸 게 놀랍다. 시즌 최고의 골이다. 다른 말은 필요 없다라며 반더벤의 골을 극찬했다. 이 골은 손흥민이 넣은 2019년 번리전 골과 비교되고 있다. 당시 손흥민은 이 골로 2020년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다라면서 하그리브스의 극찬과 함께 손흥민의 번리전 원더골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는데요. 오죽하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는 직접 손흥민과 반더벤의 골 중에 어떤 게 더 낫냐면서 손흥민 번리전 골 장면을 다시 떠올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체감상 거의 대부분의 팬들이 반더벤이 아닌 손흥민의 골을 골랐는데요. 그 댓글들을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골 모두 선수들의 개인기가 빛났다. 하지만 손흥민의 단독 질주가 길이나 정확성 면에서 특히 더 돋보이는 것 같다. 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난 손흥민이 번리를 상대로 했던 돌파 장면을 떠올리면 여전히 흥분된다. 끊임없이 돌파를 하던 게 생생하다. 반더벤도 센터백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돌파를 했지만 손흥민의 골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다. 반더벤의 돌파는 시속 38km로 70m를 질주한 순수한 운동 능력의 향연이었다. 손흥민의 돌파는 55m 동안 97번의 터치를 동반한 기술적인 걸작품이었다. 파워와 시적인 아름다움의 대결이다. 손이다. 반더벤보다 더 많은 수비수들을 달고 더 촘촘한 수비들을 돌파했다. 하지만 굳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고 비교할 순 없다. 두 골 모두 역대급 개인 골 장면이었다. 소니를 쫓아가던 수비수는 8명이었고 반더벤을 쫓는 수비수는 겨우 6명이었다. 난 손흥민의 골이 더 좋다. 처음에는 살짝 간을 보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손흥민이다. 반더벤도 잘했지만 코펜하겐 선수들보다는 버닌 선수들이 훨씬 더 열심히 막으려는 의지가 있었고 헌신적이었다. 솔직하게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속도를 늦추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번리 수비를 찢어버렸다. 여전히 나에겐 손흥민이다. 상대 수비수들이 더 강했고 천천히 시작했다가 점점 더 빨라졌다. 드리블도 더 많았다. 하지만 반더벤도 수비수라고 믿을 수 없는 미친 골을 넣었다. 소니의 골 장면을 보면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상대팀도 소니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반더벤은 열린 공간을 질주한 것이다. 두 골 모두 월드클래스 수준이다. 다른 느낌의 뛰어난 플레이였다. 반더벤은 파워가 느껴졌고 손흥민은 부드러운 댄스 장면 같다. 못 고르겠다. 소니의 골 장면에는 모든 게 들어있다. 스피드, 스킬,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마무리까지. 둘 다 경이롭다. 고를 수가 없다. 반더벤은 번개처럼 빨랐고 손흥민의 돌파는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한 것이다. 손흥민이 정말 그립다. 반더벤의 골 장면 역시 푸스카스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멋진 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의 손을 들어주는 팬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은 아끼던 후배인 반더벤의 골을 보고 직접 감탄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죠. 재밌는 건 이 장면을 통계로 비교한 건데 댓글에도 있었지만 통계 매체 옵타에서 두 사람의 돌파 거리를 비교했습니다. 단순히 직진 거리로만 따지면 반더벤이 아주 살짝 더 길어 보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옵타가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반더벤은 첫 터치부터 골까지 10초 동안 67.7m를 질주해서 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번리전에서 골을 넣기 위해 공을 가지고 72.3m를 달렸다. 반더벤보다 5m가 더 길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제치기 위해 더 꾸불꾸불하게 달렸기 때문이며 손흥민이 골문에 더 가깝게 달려가서 골을 넣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면서 손흥민이 더 긴 거리를 드리블한 것도 모자라서 더 어려운 돌파를 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처음에 볼 때는 반더벤이 좀 더 시원시원하게 달려서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댓글 반응과 함께 이런 분석까지 보니까 역시나 네, 손흥민의 골이 원조답게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